한국 언론계에 큰 획을 그은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디스패치. 활자보다 온라인 매체가 더 중요해진 요즘 세상에 조중동을 안 본 사람 많아도 디스패치 안 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디스패치가 강다니엘과 지효의 열애 사실을 알고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보도를 늦추고 늦추다가 8월이 되어서야 보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저의 쿨키즈가 되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Hi 쿨키즈, it's Kulna time. 디스패치.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굉장한 논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디스패치는 2010년 스포츠서울.com 기자들에 의해서 주식회사 디스패치 뉴스그룹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 디스패치의 정보력과 화려한 이름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한적한 논현동의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점심 먹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쪽쪽 빨면서 산책할 때 지나다니는 건물이 바로 이 디스패치였어요. 디스패치는 외국의 파파라치를 한국에 수입을 했죠. 당시 헐리우드 스타나 찍히는 건 줄 알았던 파파라치를 한국 스타들도 마음껏 찍힐 수 있게 해준 매체가 바로 디스패치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패치가 아무나 찍어주진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디스패치의 취재력은 그야말로 대단해서 한국에서 검찰, 경찰이 못 파헤친다는 거, 그것이 알고 싶다랑 디스패치만 파헤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만큼 대단한 정보 수집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공문서부터 개인 카톡까지 가져올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가져오는, 그리고 그것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이해하기 쉽게 기사를 쓰는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죠. 왜 디스패치가 한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주목받는 매체가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디스패치가 강다니엘과 지효의 열애설을 미리부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사실 디스패치가 굉장히 사생활을 막 취재해가지고 내보내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디스패치의 보도 취재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주로 파파라치 보도를 물증으로 하는 열애 보도로 그 방식을 굉장히 공고히 했는데요. 그런데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받는 이 디스패치에도 보도윤리가 있다는 건데요. 그 보도윤리는 이렇습니다. 수단을 찍지 않는다.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야외에서만 찍는다. 분류는 취재하지 않는다. 연예인을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는다. 미성년자 아이돌은 찍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이거를 인맥 통해서 좀 알아봤어요. 열애설을 어디서 막 제보받고 이런 건 아니래요. 디스패치도 언론사니까 윗선에서 관리한 취재원이 있고 이 취재원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믿을만한 정보여야지만 취재에 비로소 들어간다고 해요. 인터넷 댓글이나 찌라시 이런 거 가지고 취재에 들어간 적은 없대요. 시작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디스패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되게 소수정예 인원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인력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제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자들의 어떤 뼈와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디스패치가 밝힌 내부 보도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강다니엘과 지효 열애설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이 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좀 더 성장해야 될 스타,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스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열애 정보가 입수가 돼도 취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스패치는 열애 기사가 보도되더라도 지금 하는 일에 나쁜 영향, 그러니까 캐스팅에서 밀려나거나 광고가 끊기거나 하는 일이 없을 정도의 톱스타만 취재를 한다고 해요. 이건 왜일까요? 디스패치는 김연아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크게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패치가 김연아 열애 보도 시에 김연아 측은 보도 당일까지 보도 사실을 몰랐다고 해요. 십수명의 디스패치 기자가 6개월 넘게 김연아 선수를 쫓아다녔다고 하죠. 근데 그 6개월 쫓아다니면서도 혹시라도 눈에 띌까봐, 김연아 선수가 의식할까봐 굉장히 많은 조심을 기울였고 그나마도 올림픽이 가까워서는 거의 취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업에 절대로 방해되지 않게 한다. 스케줄에 절대로 방해되지 않게 한다라는 키워드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디스패치가 이만큼 조심스러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어는 특성상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특성상 이 취재당하는 당사자에게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나쁜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매체와 기자들은 소송에 대여섯 건씩 휘말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임원급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의 책상에 법원에서 온 서류만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해요. 한 달에 대여섯 개씩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패치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는 하되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재당하는 당사자가 본인의 스케줄과 본인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세우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 디스패치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이런 사생활 보도를 했다가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보도를 자제하게 됐다고 해요. 장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앨범을 7월 25일에 발표를 했고,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다니엘과 지효 열애설의 취재를 완벽하게 마친 때가 7월 20일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상 기사를 올려놨는데 강다니엘이 마침 그 주에 컴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컴백하는 주는 피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8월 1일로 결정을 했는데 8월 1일에는 강다니엘의 팬미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월 5일에 최종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뭐해 시간은 가는데 Baby I'm falling 스피치의 또 한 가지 보도 원칙이 있는데요. 파라치식의 보도 소재를 아름다운 선남선녀의 이야기로만 한정한다는 것인데요. 사생활 공개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톱스타만 취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내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김제동이 열애하면 이거를 취재를 하겠냐라고 디스패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디스패치에서 마음으로만 응원하겠다. 열애설도 잘생겨야만 내주고 사생활도 잘생겨야만 침해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최애 소식과 빠른 해외 반응 만나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요. 오늘은 콜라랑 안녕.